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력학에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간단한 개념으로 한 3가지 정도 나눠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응답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두 번째가 표준 지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설계 스펙트럼에 대한 간략한 들어가기, 그죠? 실제로 설계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주제로 사실 한번 다루게 될 거고, 응답 스펙트럼은 저희가 지금까지 정리한 것 중에서 이제 뉴막의 응답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거는 했었고, 근데 아직 표준 지진에 대한 내용을 아직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서 안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부분도 언급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응답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설계 스펙트럼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간략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은 이제 복습이 될 텐데, 저희가 이미 뉴막, 기본적으로 스펙트럼은 뉴막이라는 분이 만드셨다고 했죠. 저희가 쓰고 있는 것도 이것에 근간을 두고 있고, 그래서 뉴막이 왜 나왔냐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해서 저희가 보통 정적인 표현 방정식 KU인데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거 한 거니까 빨리 하는 거면 루트 n분의 k, 무조건 앞에 있는 그런 지금 이런 식들 이해가 안 가시거나 하면 꼭 앞에 있는 미리 정리된 자료들 있죠. 뭐 고유주기라던가 고유치 이런 것들, 아니면은 유사가속도, 유사속도, 유사변이 이런 개념들 다 정리했으니까 정리한 걸 보셔도 되고, 동력학 책을 보셔도 되고, 관련된 아니면 다른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를 어떤 것들은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또 다른 유튜브나 다른 자료를 보셔도 되고 강의를 또 다른 거를 또 들으셔도 되고, 그죠? 어쨌건 아셔야지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요 n제곱의 u다 해서 이 녀석을 여기 u가 u0인 즉 최대 응답, 동적인 효과가 고려된 어떤 건물에 지진이 왔을 때 발생하는 요 변이 자체를 이제 최대 변이라고 하면 u0가 된다고요. 이거를 b라고 표현하고, 그죠? 이렇게 되면 얘를 a라고 표현할 수 있고 ma가 된다. 그래서 마치 저희가 f는 ma처럼, 그래서 요 a가 실제 가속도는 아니고 유사 가속도라고 해서 다니는 가속도 다니지만 최대 변이값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스펙트럼을 만드는 법도 저희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스펙트럼 뭐라 그랬죠? 어떤 단자유도에 대해서 주기가 짧은 것부터 쭉쭉쭉 해서 주기가 긴 것까지 어떤 지진을 넣어서 그거에 대한 응답의 최대값 쭉 있고, 그럼 여기고, 뭐 마지막 거는 뭐 이렇게 있겠죠. 뭐 이렇게 있을 때 뭐 여기 최대값을 찍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뭐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온다. 유사 가속도가. 원래는 요 최대값 찍는 건 뭐라 그랬죠? 최대 변이에 대해서 D값이 다 나온 다음에 얘를 어떻게 변하네요? 가속도로 이렇게 n 오메가 n의 제곱을 곱한다. 앞에 오메가 n이 뭐냐? 이 뒤는 d고 u0는 d랑 똑같으니까 요 오메가 n 제곱은 뭐냐? 오메가 n은 2파이를 tn으로 나누는 거니까 요 tn이 요 x축이잖아요. 즉 요거의 제곱은 요 각각에 대한 요
작은 거부터 긴 것까지에 대한 각각의 주기, 이 파이를 주기로 나눈 거, 그게 각 진동수가 되고 그거의 제곱이 오메가 n의 제곱이 되겠죠. 오메가 n의 제곱을 이 d 값에다 곱하면 그거에 대한 a 값이 나온다. 유사 가속도가 나온다. 이것은 다 했습니다. 네,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빠르게 하는 거고, 꼭 지금 이게 이 녀석이 뭐 앞에 개념 어떤 뭐 설명 없이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쓰는데, 지금 이게 막 자연스럽게 맞다 유사 가속도 그렇지, 변이로부터 나왔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다가오시면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보지 마시고, 그죠?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절대로 이 앞에 게 이해 안 되면 이 뒤에 스펙트럼도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이 앞에가 이해가 안 가면. 그죠? 왜냐면 지금은 이 앞에 스펙트럼 그리는 것까지 사실은 제가 정리를 저도 다 했기 때문에, 이거 딴 거에 책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정리한 걸로도 앞에 내용들은 다 했기 때문에 굳이 반복을 안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 유사 속도 있었고, 유사 속도가 뭐예요? 오메가 n에다가 d를 곱한 거. 요거는 이제 최대값, 응답의 동적 응답의 최대 변형. 여기가 유사 속도. 유사 속도니까 얘가 PGV냐? 아닙니다. PGV는 피크 그라운드 벨로시티라고 해서 PGA, PGV 얘네들은 집안의 최대값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유사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수도라고 하죠. 수도 벨로시티. 그죠? 그거 혹시나 헷갈리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 A 값은 오메가 n의 제곱의 D였다. 그래서 이런 응답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주기별로 각각 나타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각각에 대해서 D, V, A, 제가 나름 이렇게 맞춰서 그린 건데, 이렇게 점점점 주기가 길수록 변형은 최대값이 D는 커지는 양상, 약간 요런 양상, 막 그리는 것 같지만 약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점점점 증가하는 양상. 얘는 약간 우리가 보는 스펙트럼 모양, 그죠? 이것도 다 했던 거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똑같은 거 설명할 수는 있는데, 이 보니까 설명 똑같은 거 반복만 너무 하다 보면 앞에 사실 내용이 반복되는데 이전 거를 쭉 같이 보시는 분들한테는 물론 복습이 되기도 하지만, 복습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저희가 피마 451B에서 이 관련된 내용은 실제 이런 그래프들을 보면서 또 복습을 할 거기 때문에, 그죠? 복습도 좋지만 이제 요런 거는 지금 이 자료를 보시는 거는 요런 개념들, 최소한 유사가속도랑 유사속도 이런 개념들, 스펙트럼이, 유막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왔는지까지는 이해하신 분의 입장에서 복습하는 챕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정리하는. 그렇게 돼서 얘네가 각각의 응답이 있는데, 이렇게 각각 놓고 봤을 때는 뭔가 딱 어떤 규칙성이 보이지 않더라. 그런데 유막이라는 사람이 어떤 걸 했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한 거죠. 이런 유사 속도. 요건 이렇게 하는 거는 요거를 어떤 집안에 대한 속도로 정규화한 것 뿐입니다. 어쨌건 유사 속도. 그리고 쭉 있고, 여기가 tn 아래축이, 그리고 요쪽이 여기가 좀 그리려면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 색깔로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가 유사 변이를 이것도 정규화했다는 거는 단위가 같은 걸로 나누면 어떤 단위가 뒤에 사라지잖아요. 요 유사가 아니고 집안 변이에요. 집안 변형에 대해서 이제 요 최대 변형, 동적의 응답에 대한 최대 변형이 어떻게 되냐? 어쨌건 요 D,
수도. 이거 수도입니다. 수도. 물론 이거는 실제 최대 변형이지만, 그죠? 뭐 쓸 때는 수도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쓸까요? 그죠? 사실은 얘는 실제 변형이고, 여기 이 축은 속도축. 아니죠. 얘가 속도축. 이렇게 얘가 속도축. 얘가 무슨 축? 가속도축. A를 U의 집안에 대한 가속도로 정교하게 표를 그려놓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세 개의 각각에 대한 응답을 어떤 쭉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거부터 주기가 tn이 짧은 거부터 tn이 긴 것까지 지진을 넣어서 최대 응답을 뽑았다고요. d를 뽑아서 주기별로 d를 이렇게 해서 뽑아서 얘를, 중요하니까 반복하게 되네요. d에다가 오메가 n을 곱한 거를 응답이 또 있을 거고, a d에다가 오메가 n의 제곱을 곱한 응답이 또 있을 텐데, 응답이 3개가 있을 텐데 얘를 하나로 나타냈다. 하나로 나타냈는데 여기 각 축에 대한 스케일은 무슨 스케일이냐면 로그 스케일이고, 상형 로그 스케일입니다. 그죠? 로그 스케일. 로그 스케일로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로그 스케일 하면 큰 수는 작아지고 뭐 작은 건 커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요 3개의 응답을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냈더니 어떤 식으로 그려졌냐? 이렇게 그려졌다고. 여기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뭐가 1인 거예요? A가 1인 겁니다. A를 집안 가속도로 나눈 거 쭈쭈쭈쭈쭈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요 축은 무슨 축? 네, 변형축. 여기를 1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여기를 뭐 속도에 대한 게 유사, 이거 다 실제 속도가 아니고 유사 가속도예요. 유사 가속도랑 유사 속도. 이렇게 됐더니 제가 이 결과를 빠르게 여기까지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어이? 이렇게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여기 1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기 1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녀석을 그렸더니 여기 갑자기 직선이 됐냐? 아가 아니고, 직선이 된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그렸더니 어떻게 그려졌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이렇게 제가 사실 이거를 그림을 좀 비슷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그린 거고, 막 이렇게 그려졌다고요. 막 이렇게 하나로 그리고 봤더니, 즉 무슨 얘기냐? 얘를 하나로 놓고 딱 봤더니 여기가 요동치긴 하는데 얘가 좀 비슷해. 이렇게 일정하고, 얘도 이렇게 일정하고, 지금 요 축이잖아요. 이 축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한 구간, 여기도 이렇게 좀 일정한 구간들이 나타나더라. 그죠? 여기는 속도가 일정한 구간, 여기는 뭐가 일정해요? 요 축이 가속도 축이니까 요 축에 대해 일정한 게, 여기가 가속도가 일정한 구간, 가속도, 속도, 그리고 여기가 변이가 일정하죠? 그죠? 요런 특징들이 나타나더라. 그죠? 로그 스케일로 그렸더니 어땠다고요? 각 영역에서 속도가 일정한 구간, 가속도가 일정한 구간, 변형이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더라라는 거. 그죠? 그런 거를 발견해냈고, 그거랑 또 이쪽 주기가 아예 짧아질 때, 주기가 아예 짧아진다는 건 뭐예요? 단자유도에서 얘가
길이로만 봤을 때는 엄청 스티프해진다는 거. 엄청 스티프. 그죠? 주기가 매우 짧다. 엄청 스티프해진다. 즉 어마어마하게 스티프해지니까 집안과 같이 움직인다. 결국에는 개념적으론. 그래서 얘가 지금 1이었죠. 좀 1에 수렴하죠. 여기가 뭐예요? 이게 결국은 요 지금 가속도가 집안에 대한 가속도와 여기가 아니네. 가속도가 있어. 여기 아래 거. 이렇게 이 비율이, 그죠? 지금 이거 아닙니다. 이건 속도예요. 가속도. A에 대한 집안 가속도. 요가 이렇게 가더라. 1로 가더라. 그 말은 뭐를 수렴한다고 여기가? PGA. 즉 집안과 똑같이 움직이더라. 글씨 너무 못 썼지만 즉 PGA로 수렴한다. Peak Ground Acceleration. 그죠? 이렇게 가면 생각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죠? 생각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엄청 스티프하면 땅이 흔들릴 때 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따로따로 땅이 흔들릴 때 얘가 막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천천히 흔들리는 게 아니고 거의 엄청 스티프하다는 건 강성이 너무 세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 거를 밑을 이렇게 막 흔드는 거랑 이렇게 있는 거 흔든다고 생각해 봐요. 더 짧아 심지어. 여기 왼쪽 아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길다란 거 흔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게 아니고 엄청 스티프한 게 막 흔든다. 그러면 얘가 집안 이렇게 흔드는 것과 똑같이 흔들린다고요. 그죠? 그 상상 되시죠? 그죠? 즉 여기는 PGA로 수렴하는구나. PGA로 집안과 같이 똑같이 움직인다. 거꾸로 주기가 엄청 길다. 주기가 엄청 길단 말은 사실 지금 다 했던 거 복습입니다. 제가 복습 안 한다 그래놓고 똑같은 거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엄청 세장한 거 이거 밑을 막 흔들면 개념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얘는 가만히 있고 얘만 이렇게 왔다 갔다 집안만 왔다 갔다 거린다고. 얘가 너무 길어서 막 이렇게 흔들면 왔다 갔다 거린다고. 즉 땅이 움직인 변형이 이 구조물과 이 집안 간의 상대 변형이 된다고요. 즉 여기가 뭐로 되냐? PGD로 수렴한다. 즉 이쪽은 너무 어떻다고요? 플렉서블하다. 유연하다. 즉 생각해보면 이렇게 있던 게 막 흔들면 이게 또 이해가 쉽겠네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얘를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더 PGA로 수렴하는 거는 그림으로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PGA로 수렴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흔들면 같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때도 똑같이 이렇게. 그죠? 여기서 하는 가속도가 이 건물의 가속도랑 동일하다고요. 똑같이 움직이니까. 가속도가. 그죠? 얘는 결국 구조물이 주기가 너무 짧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집안하고 그냥 똑같이 집안하고 그냥 함께 움직인다. 오른쪽 주기가 너무 큰 거. 주기가 뭐 한 50초 돼요. 만약에 50초 말이 50초지. 보통 0.1 주기가 저층에 대해서는 0.1은 보잖아요. 물론 고층에는 이 식이 안 맞지만 예를 들어서 100층만 돼도 10초예요. 10초. 예를 들어서 10초입니다. 50층은 뭐 500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아래만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마치 이거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PGD로 가고 PGA로 가는구나.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려봤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막 요동치는 얘가 핵심인데 얘가 응답 스펙트럼인데 봤더니 이렇게 주기가 짧은 데서는 PGA에 가깝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쭉 증폭이 되더니 요 지금 PJ1을 기준으로 증폭이 돼서 갑자기 일정하더니 가속도가 일정한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 되니까 지금 기준으로 어느 시점 되니까 또 속도가 또 일정하네. 대충 일정하다고 보는 거 이렇게 요동치는데 결국 일정하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뉴막이란 분이 그죠? 생각을 하신 거고 그러다가 또 주기가 좀 더 길어지니까 어떤 변이가 되게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변이가 아주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길어지면 결국은 요 집안이 움직이는 상대 변형과 이렇게 되더라. PGD의 D와 같아지더라. 이 구조물의 변이가 거의 구조물은 가만히 있고 땅만 움직이는 것처럼 땅만 움직인다는 거는 그 상대 변이가 집안이 움직인 변형 자체가 구조물의 상대 변이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수렴하더라 라고 이런 거를 얻어냈고 그랬더니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지금 요 구간 있죠? 이게 복습인데도 쉽지 않습니다. 요 구간. 이것도 잘 안 보이네요. 노란색은 많이 썼는데 녹색. 여기 지금 얘네들 있죠. 지금 각각 일정한 구간들을 기준으로 나눈 거죠. 여기를 어떤 구간이 나눠질 수 있어요. 여기를 A점. 여기가 요 주기를 TB라고 할 수 있고 여기를 TC라고 할 수 있고 여기가 TD라고 할 수 있고 그죠? 여기가 TE, TF 이렇게 주기들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 기준점들이 생기고 그죠? 그럼 여기는 요 앞에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스펙트럼 그리는 거 생각해 보면 여기는 요 가속도 여기가 1인 거 기준으로 끝에 쭉 TA까지 그리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 그러고 보니까 A에서 B 사이는 이렇게 증폭되더라. 올라간다. 그리고 요 일정한 구간. 여기는 어떻게 그려요? 요 1을 기준으로 여기 가속도 영역이죠. 여기 가속도 영역. 가속도 영역은 요 가속도가 1인 걸 기준으로 이렇게 증폭. 아시겠죠? 증폭. 그 다음에는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끝에 거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는 PGD로 수렴. 여기까지는 알겠다. 그 다음에 요 사이는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어떻게 돼요? 변이 영역 증폭. 그죠? 변이 영역 증폭 이렇게 증폭. 그 다음에 여기가 속도가 1인점 기준으로 속도 영역 증폭. 여기 증폭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려지네요. 안 그려져. 다시 그릴 순 없는데. 다시 한번 좀 더 지금 조금만. 왜냐면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되니까 다시 조금 한번 얼추 그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이게 너무 또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여기를 그냥 V라고 할 거고 여기가 A, 여기가 D, 여기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열중했어요.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1 그죠? 그리고 어디가 1? 여기가
여기가 1. 뭐 이렇게. 여기가 속도가 1. 그죠? 이렇게 돼서 이 영역.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었다고요. 여기가 A, B, C, D, E, F 있었고 여기 이렇게 지진 따라서 이렇게 스펙트럼 그려졌다고요. 그죠? 저 직선으로 그려진 게 아니고 했더니 뭐 이런 영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유막이란 분이 요 일정한 구간들 그리고 PGA로 수렴하는 거 PGD로 수렴하는 걸 했고 그랬더니 우리는 이제부터 노란색으로 그려질 거면 요 영역 PGA랑 PGD는 여기가 1인 지점으로 해서 쭉쭉 그리면 되고 어디 지점까지 A점하고 F 이상은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증폭하는 거 각각의 속도 영역, 가속도 영역, 변이 영역, 증폭 여기 가속도 영역, 증폭 여기 이해 가시죠? 여기 지금 BC 구간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증폭 됐습니다. 그 다음 속도 영역 CD를 기준으로 증폭 됐죠? 증폭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변이 영역 색깔이 잘 보이게 여기 변이 영역 어떻게 돼요? 증폭해서 그리는 거 증폭해서 쭉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요 각각의 영역에서 증폭해서 그리면 이렇게 위에서 만나겠죠?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고 여기까지 그리고 요 2점을 기준까지 쭉 그려졌죠 지금 2점과 B점 기준으로 그려졌죠? 그 다음 A점까지랑 F 이상 그려졌고 요 사이는 보관해서 이으면 된다고요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게 뭐다? 그죠? 유막으로 그리는 스펙트럼을 그리는 거예요. 스펙트럼. 결국 디자인 스펙트럼도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실제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를 해서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이게 뭐다? 응답 스펙트럼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각각의 지진마다 요 증폭되는 요게 다를 수 있겠죠. 사실은 지진마다 여기 A, B, C 즉 TA 주기 TB, TC, TD, TE, TF도 다르겠죠. 다를 수 있겠죠. 당연히 이거 막 그려질 때 막 무조건 요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지진에 따라서는 뭐 요 증폭되는 그 주기들이 그 해당되는 기준점 요 기준점이죠. 지금 스펙트럼을 그릴 때 그죠? 중요한 건 이 기준점들이 중요해요. 기준점들이 있고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PGA로 이쪽은 수렴하겠지. PGD로 수렴하겠지. 그리고 각각의 일정한 영역들이 있지. 1이 되는 1을 기준으로 그 영역에서 각각을 증폭시킨다. 이 증폭 B도 여기를 만약에 알파 A 여기가 알파 V 속도니까 여기가 알파 D라고 하면 이것도 지진파마다 다르겠죠. 사실은 응답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어떤 지진마다 이런 거를 딱 그려놓고 스펙트럼을 그려놓고 요 알파 값 알파 A, 알파 V, 알파 D 값을 저희가 따로 이 정도 증폭되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쓰는 건 설계 스펙트럼이죠. 이 뒤에 지금은 어떤 개념을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때 지진에 따라서 응답 스펙트럼 그리면 이렇게 PGA랑 PGD로 수렴할 거고 그죠? 그리고 각각의 일정한 영역, 가속도 영역, 속도 영역, 변이 영역에서 각각 어느 정도씩 증폭이 되겠구나. 그리고 증폭된 것과 PGA점이 있는 부분, 증폭된 것과 PGD가 있는 부분의 중간점은 보관하면 쭉 이으면 되는구나. 근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된다? 그 기준도 이렇게 정해질 수 있다. 요 주기 그리는 각각 기준점들도 사실은 있는 거구나. 근데 그거는 지진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되고 이제 이런 개념을 기반으로 뭐까지 권장해서 딱 정해줬어요? 유막이란 분이
요 TA 요런 점들 있죠. 요 점들도 지진마다 실제로는 다르다는 거를 먼저 그 정도는 아셔야 되고, 아 실제로도 알파 A, 알파 V, 알파 D는 다르다. 이거는 아셔야 되는 상태에서 다를 거다. 지진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왜냐면 어떤 지진은 해보면 막 이렇게 될 거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어떤 지진은 이렇게 해보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 다른데 실제로 하나하나를 따지면 얘네 값들은 다 다를 수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 다 다를 수 있다. 근데 얘네들이 설계 스펙트럼으로 가면 뉴마계란 부는 어떠어떠한 있는 통계치를 가지고 얘네를 요 직선 하나의 직선으로 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세 번째 설계 스펙트럼과 관련된 내용 다룰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지금은 아 스펙트럼이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이렇게 기준점들이 있고, 그죠? 요런 핵심들, 그죠? 어떻게 증폭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보관만 되면 아 스펙트럼이 이렇게 완성되겠구나 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아 너무 오래 하고 있네요. 너무 오래 하고 있는데 여기가 B죠.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 B입니다. 지금 제가 막 동그라미 치는 B, C, D죠. B, C, D입니다. 요 점이 그리면 이렇게 축을, 요 A축, 가속도 A축을 기준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지죠. B, C, D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그리고 BC, 여기 BC 구간이 여기가 가속도 구간, 가속도 영역이죠. 그 뒤는 무슨 영역? 속도 영역. 더 뒤로 가면 여기 무슨 영역이 있어요? 변이 영역이 있을 거다. 아 그런데 여기가 실제로는 지금 스펙트럼이니까 응답 스펙트럼 개념으로 보면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즉 얘를 보면 아 이 녀석이 우리가 보는 스펙트럼하고 많이 닮아 있다. 닮아 있네. 그게 요 우리가 그린 스펙트럼에서는 여기구나. 여기 지금 여기를 그린 거구나.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매칭까지. 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 아신 상태에서, 그죠? 그 정도를 아신 상태에서 그리고 마지막 여기 지금 PGA, PGD인데 지금 여기 아까 뭐라 그랬죠? V를 뭐로 나눠요? UGU의 집안 속도로 나누는 여기가 1이 되는 거. 여기가 뭐예요? V가 되는 거죠. 여기가 요 값이 요 1인 기준, 그죠? 즉 뉴막스 스펙트럼은 뭐로 그려요? 결국 정리 PGA, PG, V, PG, D를 기반으로 증폭시켜서 그린다. 플러스 중간 부분은 보관. 그죠? 증폭시키고 남은 부분 선으로 잇는다는 거예요. 보관한다는 게. 그죠? 그게 뉴막의 스펙트럼을 그렇게 그린다고요. 뉴막의 스펙트럼을 그렇게 그리는 겁니다. 뉴막의 스펙트럼을 그냥 여기 자체는 그냥 응답 스펙트럼인 거, 뉴막이 발견해서 이렇게 증폭되고 하는 게 결국은 뭐를 기반으로 그린다고요? PGA, PGV, PGD를 증폭시키고 나머지를 보관해서 그린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 관련된 응답 스펙트럼 관련된 부분, 스펙트럼 그리는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